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두통이 자주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피부 트러블도 계속 나고요. 병원 가면 검사 다 하고 이상 없다는 말만 돌아와요. 그런데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내 몸이 분명히 이상한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기분이었죠. 당신도 이런 적 있나요? 검사 다 했는데도 이상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저는 추가 검사를 요청했어요. HSCRP 검사.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만성염증 징후가 보이네요. 만성염증? 그게 뭔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먼저, 염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침입하면 면역 시스템이 반응해서 백혈구, 사이토카인 등이 와서 치유를 돕죠. 이게 바로 급성염증이에요. 붓고, 열나고, 통증 있는 상태. 하지만 이 반응이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처도 없고 병원체도 없는데 우리 몸 내부에 계속 작게 염증이 도는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끊이지 않는 미세한 불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는 거죠. 만성염증 장기간 지속되는 저강도 염증. 만성염증이 왜 무서운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연구에서 만성염증 지표가 높을수록 뇌의 구조가 위축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년층의 염증 수치가 높았던 그룹은 몇십 년 뒤 뇌 용적이 더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선 염증 지표와 치매인지 기능 저하 연관성도 밝혀졌어요. 결국 만성염증은 단순한 피로나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건강, 노화, 질병 위험과도 깊이 연관돼요. 실제로 만성염증은 여러 만성질환의 밑바탕이 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암 등. 왜냐면 염증 반응이 혈관 내피, 세포 DNA, 신경 조직 등에 스트레스를 주고 세포 손상 돌연변이 등을 유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피곤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만성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은 애매하고 지속적인 증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만성피로 무기력감.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아요.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낮 내내 기운이 빠지고. 이건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에너지 대사에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죠. 두 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통증, 뻐근함. 아프거나 다친 기억이 없는데 관절이 쑤시고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자주 와요. 염증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소화 이상, 장 불편감. 소화가 잘 안 돼요. 더부룩하고 트림이 작고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장은 면역 조직이 많은 곳이고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 때문에 염증이 장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줘요. 예를 들자면 복부 팽만, 소화불량,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 네 번째 신호는 피부 트러블, 여드름, 습진. 트러블이 계속 나요. 스킨케어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고 피부는 면역과 밀접한 조직이니까 내부 염증이 표면에 드러날 수 있어요. 습진, 건선, 여드름 등 형태로요. 다섯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 잦은 감기. 감기에 좀만 걸려도 오래가고요. 목 아프고 기침하고 회복이 더디고. 만성염증은 면역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과면역 또는 면역 저하 모두 가능하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냥 피곤하다고 치부하지 말아요. 내 몸은 지금 조용히 도와줘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 만성염증을 키우는 주요 요인들. 이제 그럼 왜 만성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특히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요인 1. 고칼로리 고당 가공식품 중심 식사. 패스트푸드, 케이크, 음료, 라면 등. 제가 예전에 즐겨 먹던 것들이었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반응을 자극하고 체내 염증 매개체를 증가시켜요. 특히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트랜스지방 등이 문제예요. 요인 2. 복부 비만, 내장지방. 허리둘레, 특히 내장지방이 중요한 지표예요. 지방세포는 단순히 지방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염증 유발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죠.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으면 몸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이 올라가게 돼요. 요인 3.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제가 제일 무시했던 부분이에요.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5시간 자거나 자주 깨어나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 염증 지표가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아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 복구, 염증 조절을 하거든요. 요인 4. 운동 부족 비활동성. 운동 안 하면 순환도 안 되고 대사도 느려지고 염증 제거 기능이 떨어져요.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면 항염증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고 면역 조절이 좋아져요. 요인 5. 만성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 업무 스트레스, 스마트폰 알림,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화예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이 계속 분비되고 이게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을 뒤흔들어요. 결국 스트레스 관리도 만성 염증 조절에 필수예요.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 염증은 눈덩이처럼 커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조용한 불을 키우는 셈이죠. 그럼 이제 이 불을 끌 방법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어요. 전략 첫 번째, 항염 식단. 음식으로 염증 억제. 제가 바꾼 첫 번째는 식단이었어요. 다음은 추천 항염 식품들이에요. 채소, 잎채소, 브로콜리, 케일 등, 통곡물, 귀리, 현미, 보리 등, 생선, 특히 오메가3가 많은 연어, 고등어 등, 견과류, 씨앗류, 호두, 아몬드 등,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강황, 생강, 마늘 등 향신 채소들입니다. 반면 줄여야 할 것들도 분명해요. 설탕, 액상과당, 가공육, 튀김류, 정제 탄수화물, 흰빵, 과자, 흰쌀밥, 과다,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많은 음식. 저는 흰밥 대신 현미밥, 단 음료 대신 물 또는 허브차로 바꿨어요. 2주에서 3주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전략 두 번째, 적절한 운동 활동량 늘리기. 영상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웨이트 운동. 강한 운동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과하면 염증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제가 했던 방식은 이래요. 매일 30분 걷기 빠르게, 출퇴근길 일부를 걷기로, 주 2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저항 밴드, 맨몸 운동 등, 스트레칭, 요가, 폼롤러 활용. 이런 활동들이 염증 매개체를 낮추고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줘요. 전략 3. 충분한 수면 확보.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세운 규칙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기, 7에서 8시간 수면 목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잠자기 1시간 전 차단,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잠들기 전 가벼운 독서나 명상.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안에 확실히 수면의 질이 바뀌었어요. 전략 4.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 돌보기. 스트레스 관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시도했던 것들, 매일 5분 명상 또는 호흡법, 감사일기 쓰기 3가지, 감사한 것 기록, 자연 속 걷기, 야외 활동, SNS 뉴스 보는 시간 조절, 정서적 지지망 갖기, 친구, 가족, 상담 등. 이렇게 마음을 돌보니까 감정 기복도 줄고 몸도 조금씩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다시 HSCRP 검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제 CRP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네요 하셨어요.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두통도 거의 사라졌고 소화도 안정되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예전엔 피곤하면 내가 약한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낸 경고였던 거라는 걸. 7. 시청자에게 주는 안내와 실천 제안. 영상 카메라 정면 응시, 친근한 표정.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래, 늘 피곤해, 병원에서는 괜찮대, 그런데 나만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발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만성염증은 흔히 기본 검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HSCRP 검사를 의료진에게 요청해보세요. 일반적으로 3mgl 이상이면 염증 반응이 있다는 지표로 본다고 해요. 물론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개인별 상태와 맥락을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흰밥 대신 현미밥, 30분 빠르게 걷기,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 중 딱 하나만 시도해도 좋아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 몸은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 나 좀 힘들어. 쉬자. 그 목소리 오늘부터는 들어주세요. 만성염증 오늘부터 불을 끄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염식단 7일 가이드, 실천 예시 레시피 소개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